그럼 1번 분들 먼저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은 전반적으로 카드를 보시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무겁다는 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먼저 봤을 때 이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았고 굉장히 지친 상태였다고 나타나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관계 자체에서 받은 상처도 있지만 이별이라는 상황 자체에서도 꽤 힘들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 헤어졌네, 끝났네, 이렇게 무덤덤하게 정리한 느낌보다는 이 관계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상당히 지치고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전히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까지도 1번 분들과의 이별을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편안해진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 한쪽에는 아직 아픈 부분이 남아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대방에게 감정이 없어서 관계가 끝났다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 미련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런 식으로 관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계속 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말 사랑했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이 관계 단절에 대한 상처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끝났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그 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상처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속마음을 봤을 때는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상처 자체가 아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1번 분들이 차지하는 방을 완전히 빼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상대방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상처도 많이 받았고 관계가 끝났다는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1번 분들을 생각했을 때 완전히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너를 미워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느낌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현재 이 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잊기에도 마음이 아쉬워요. 이제 실제로 두 분이 재회를 할 수 있을지 봤을 때 먼저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이 속마음에 떴던 카드가 여기도 똑같이 뜨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같은 카드가 반복된다는 거는 지금 이 관계가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앞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멈춰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분이 재회에 대해 아예 마음의 문 자체를 닫아버린 상태는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속도가 정말 느리긴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약 1번 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연락을 하시더라도 바로 재회를 한다거나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서로의 상황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다시 대화를 시작하거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이런 흐름이 더 잘 맞아요. 그러면 왜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는 힘든지 이걸 보시면 상대방도 정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고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다가 재회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더라도 그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한 번쯤 연락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연락했다가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 그렇다고 확실하게 연락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100% 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정리하자면 마음이나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행동으로도 옮기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나 1번 분들 중에서 나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연락을 안 하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상대방이 1번 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의미 없는 관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관계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함께 하면서 좋았던 것도 분명히 있었고, 본인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얻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자존심이나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리워하거나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겉으로 쉽게 표현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가면 너무 미련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미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상처나 괴로움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아물지만 이런 아련한 추억이나 미련은 흉터처럼 계속 상대방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당장 돌아가야겠다. 이런 적극적인 재회 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말하자면 끝나서 아쉽다.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참 좋았지. 그때 행동이 조금 후회된다.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이게 꽤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결론적으로 1번 분들은 재회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아직 상처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과거에 대한 감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재회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흐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관계를 움직일 만한 행동력은 부족하거든요. 상대방이 마음속으로는 문득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이 없어서 제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처, 두려움,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커요. 만약 1번 분들이 재회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굉장히 빠르고 뜨거운 재회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우리 다시 만나자 이게 아니라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서로의 근황을 확인한다든지 예전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런 점들을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형태가 더 잘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가 그냥 사라진 상태는 아니에요. 다시 만난다고 해도 예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면은 또 같은 상처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지만 1번 분들에게도 지금은 관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이 상대방과의 재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하시든 이 관계에서 얻은 거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봤을 때 이 사람도 똑같이 이번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단서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상대방이 이 관계를 완전히 과거로 묻어버렸다기보다는 아직도 예전의 관계를 떠올리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특히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좋았던 기억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좋았던 때를 떠올린다거나 또는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상대방이 이번 분들을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기억이 훨씬 많아요. 물론 헤어지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좋았던 추억이나 이번 분들에 대한 정 같은 것도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꽤 빠르게 나오는데 단순히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추억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걸 바탕으로 재회하고 싶은 의지, 다시 움직여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타이밍은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상대방 안에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움직여보고 싶은 의지가 생길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특히 본인이 먼저 핸들을 쥐고 움직일 의지가 있다는 게 꽤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재회하고 싶다고 해서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혼자만 강력하게 밀어붙일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서로 합의를 하고 맞춰 나가는 과정, 그리고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상대방의 속마음만 놓고 봤을 때는 재회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마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두 분 사이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긴장감이 남아있어요. 아직 경계심이 완전히 내려가지 않은 모습, 자기 입장을 지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아직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에게 서운했던 부분이라든지 과거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너무 미련 있어 보이지 않을까? 왜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이런 것처럼요. 즉, 겉으로 봤을 때는 두 분이 서로에게 조금 단단하게 벽을 세워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쪽에는 그래도 이대로 끝나기엔 아쉽다. 이런 감정이 남아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서로 싫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마음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 방어적으로 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정말 아무 감정이 남아있지 않으면은 굳이 방어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을 의식해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모습을 일부러 과시하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아직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상처받기 싫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 사람 마음이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이 있다면 이 긴장감이 정체되고 계속 평행선만 걷게 되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은 서로 경계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고 결국 그 감정이 다시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면서 실제로 소통이 생길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뉴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연락이나 소통 가능성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염두하셔야 되는 건 연락이 오니까 바로 제외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기에는 아직 일러요. 아까도 방어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두 분 사이에 방해 요소나
갈등의 원인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전에 싸웠던 원인일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경계심,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또는 주변 상황이라든지 제3자의 참견 때문에 관계가 쉽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락이 올 가능성 자체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나 방어적인 태도가 다시 한번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조언을 드리자면 연락 자체가 재회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연락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신다거나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과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물론 재회라는 게 순탄하지 않은 과정인 거는 맞지만 마지막에는 관계가 좀 더 밝은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조언 카드에 성공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결말을 향한 에너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이 상대방 시점에서 이번 분들을 그리워하고 움직이고 싶은 의지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재회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지는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두 분 사이에는 아직 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의 상처나 서운함, 자존심, 경계심,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도 처음부터 바로 제외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화를 하고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천천히 보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상대방도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회를 하려면 예전의 관계를 그대로 되돌리는 것보다는 서로가 더 균형 있게 노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한쪽만 계속 기다리거나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라면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분들에게 있어서 재회의 핵심은 연락이 오냐 안 오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락 이후에 서로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예요. 이 과거의 갈등과 방어적인 태도만 잘 넘어선다면 분명히 재회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3번 분들이 겪고 계시는 이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마음이 완전히 끝난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만큼 상처도 아직 크게 남아있는 관계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살펴봤을 때 3번 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라기보다는 마음 한쪽에서는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도 이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은 그런 건 아닌 거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좀 달라질까? 나중에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해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게 재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먼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현실적으로 괜찮은지 이거를 먼저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도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재회를 생각한다고 해도 굉장히 신중하다는 게 요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만났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이번에는 서로 잘 맞춰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감정만 가지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했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미래 지향성, 현실적인 부분까지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이분의 속마음이 심플하고 단순하진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기 서브카드들을 보시면 이 상대방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게 느껴져요. 결국 이분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상처를 받았던 기억, 신뢰가 한번 깨졌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단단하다고 느꼈던 관계였는데 그게 무너진 거고 다시 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3번 분들을 머리로는 정리하려고 싶어도 마음속에서는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겠지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3번 분들이 생각난다든지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든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리하자면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도 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감정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볼 텐데요. 결과적으로 고민을 한다는 건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만 한다는 건 결국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돼버리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고 또는 아예 결정을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재회를 할지 말지, 연락을 해볼지 말지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특히 이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재회를 한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속마음을 잘 터놓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다만 겉으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속으로는 생각이 많지만 그걸 굳이 표현하지 않고 있는 편에 가깝거든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참을 수 있고 보고 싶어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겉으로는 조용해서 막막해 보여도 이 고요함 자체가 두 분에게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각자 속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앞으로도 이분이 먼저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유하자면 냉전처럼 일단 천천히 시간을 두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지켜보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감정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 상대방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감정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여기 대표 카드를 보시면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애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상처도 동시에 있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처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시 상처받는 게 무섭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과거의 일이 계속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고 싶기는 한데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 이런 복잡한 마음이 계속 맴돌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회할 수 있냐 없냐를 봤을 때는 재회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봤을 때 재회를 생각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3번 분들을 쉽게 놓지 못하는 강한 감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이분이 행동을 하느냐거든요. 이분은 마음이 있으니까 곧바로 연락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은 이 과거의 상처랑 신뢰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서로 아직 좋아한다는 이유로 다시 시작했을 때는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은 강하지만 그만큼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향한 끌림이 굉장히 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강한 끌림과 건강한 관계가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거고 계속 지켜보는 거거든요. 3번 분들도 상대방처럼 단순히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이런 감정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예전과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 3번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시더라도 자연스럽게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살펴보고 천천히 마음을 확인하면서 다가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3번 분들이 염두해 두셔야 되는 건 마음이 남아있는 거랑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재회 자체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기보다는 지금은 서로의 감정과 과거의 상처를 충분히 돌아보시고 정말 다시 만났을 때 예전과 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인 카드들을 봤을 때 눈에 띄는 점을 짚어보자면 먼저 똑같은 태양 카드가 위아래로 나란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의 상황은 단순히 미련이 있다. 이 정도라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서로 거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다시 좁히기 위해서는 결국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보자면 상대방이 지금 4번 분들을 생각할 때 완전히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4번 분들 쪽을 꽤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을지 이런 식으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주 많아요. 특히 재회운에서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은 심리나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는데 긍정적인 심리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쉽거든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4번 분들을 떠올릴 때 긍정적인 감정이 아주 커요. 물론 이별 같은 부정적인 기억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은 오히려 함께했던 시간 중에서 좋았던 추억이나 4번 분들에게 느꼈던 긍정적이고
애틋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참 좋았었지. 같이 있을 때 즐거웠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보냈던 시간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밝은 에너지가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아주 명확해요. 감정이 복잡하지 않고 좋으면 좋은 거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게 또 매력이고 성향이신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4번 분들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단순히 예전에 만났던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눈길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사람인 거죠. 특히 이 흐름을 쭉 따라가 봐 보면은 처음에는 좀 가벼운 호기심이었다가 그 감정이 점점 더 강한 호감으로 쭉 이어지죠. 여기까지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리하자면 아직 4번 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볼게요. 일단 연락이 온다는 흐름 자체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4번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대화가 갑자기 시작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연락이 온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이에요. 카드상으로는 애매하게 돌려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비교적 직설적이거든요. 아까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명확하게 원하는 방향이 잡혀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감정이나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 다시 연락이나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직접적인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대화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동안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씩 풀린다거나 관계가 다시 밝아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맡기거나 냅두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명확한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4번 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단순히 보고 싶었다. 이런 감정적인 대화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그때 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하자면 연락이나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은 높지만 서로의 생각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직설적인 대화나 너무 이성적이고 정없어 보이는 대화를 잘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 분 사이에 감정적인 연결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단서가 있거든요. 결국 상대방에게도 4번 분들을 향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고 다시 서로의 마음이 맞닿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조언 카드를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명확하게 소통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4번 분들의 답도 굉장히 명확해요. 재회의 가능성은 높지만 결국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서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있겠지. 나랑 재회하기 싫은 건가? 이렇게 추측하기만 하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직접 확인하는 대화가 필요해요. 나는 그때 사실 이런 마음이었다. 그때는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져요. 일단 상대방의 속마음을 봤을 때 4번 분들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제외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연락이나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리는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이 남아있는 것도 맞고 다시 연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다만 지금 당장 두 분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좁히는 과정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소통인 거죠. 결과적으로 4번 분들이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재회 가능성이 있지만 그 재회의 열쇠는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하지 마시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이 재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운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더 나에게 딱 맞춰진 디테일한 리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카톡으로 받고 있는 개인 리딩으로 찾아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듣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주저하지 마시고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반영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